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금쟁이 새로 가입하게 된 정하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제 소개 먼저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하륜이고 나이는 올해 30살입니다. 현재 대구에 살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서울에서 있다가 그 직장 때문에 대구에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다니고 있고 그리고 과는 토목과 나왔고 좌우명은 아까 그 대용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제각 지구평천하라고 일단 저도 제 가족과 그리고 저의 그 마음의 그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제가 사실 경매 경험도 없고 저저번 주에 이제 스카레주 끝나가지고 그 최근에 읽었던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이제 프레임이고 그 부제로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고 해서 최인철 교수님으로 지으신 건데 2007년도에 지었는데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사실 그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영화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심리학에서의 프레임입니다. 심리학에서의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또 어떤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사고 방식 등으로 정의되는데,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책을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이 책을 제가 처음에 본 순간 이것이 우리의 그 경매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그 부동산 시세 조사와 분석에서 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익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할 때 시세 조사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라는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제 저와 같은 초보자들이 매뉴얼 없이 한다면 시세 조사나 분석 같은 것이 기억에 남는 그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부동산 그 자체의 본질을 좀 왜곡돼서 바라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보이는 창문 같은 것이 만약에 빨갛게 칠해져 있으면 세상은 그냥 한없이 빨갛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본질을 왜곡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똑같은 부동산을 보게 되더라도 그 협회장님 같은 고수가 보게 되는 부동산이 바라보는 눈과 저희가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프레임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초보자들도 어떤 이런 프레임 같은 거를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갔는데요. 이 분의 이제 직업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환경미화원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쓰레기차에서 쓰레기를 싣고 그리고 길거리를 닦으면서 일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월급 같은 것이 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정이 항상 되게 밝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하시냐고. 근데 이 아저씨가 한 대답이 아주 이제 되게 뇌리에 꽂혔는데요.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그냥 강남의 한 복판을 쓸고 있거나 뭐 그냥 내 밥벌이니까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다르게 프레임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라는 아주 큰 상위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직업을 생각한 것이죠. 특히 이런 게 바로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이처럼 상위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를 묻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부동산 그 자체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서 자기의 어떠한 일 같은 거나 비전을 세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름 프레임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떠한 이제 일을 하는데 경매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꽁돈을 주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냥 쉽게 소비하고 마는 그런 성질이 있죠. 돈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얻었으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한 일화가 있는데, 그 신혼부부가 카지노에 가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카지노에서 잃고 두 부부가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씻으러 들어가고 이제 남편은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의자 밑에 5달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달러를 가지고 그날이 17일이었는데 룰렛이나 한번 5달러 가지고 돌리고 오자. 근데 이제 내려가서 룰렛 돌렸는데 마침 17이 나왔어요. 그래서 5달러가 10달러가 되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 5달러가 1억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맞췄어야 됐는데 또 돌렸죠. 근데 그 1억이 2억이 된 거예요. 17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직원분이 손님, 저희 이제 카지노에 현금이 다 떨어졌으니 더 큰 카지노로 가시죠.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더 큰 카지노로 가서 또 17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17이 아니라 18이 나와서 2억 달러 모두를 다 잃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다시 호텔 방에 터덜터덜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다 씻고 나서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의자 밑에 5달러가 있었는데 룰렛 돌리다가 다 잃고 말았어 하면서 아무 감흥 없이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5달러만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2억 이상을 하루아침에 날린 거죠. 이처럼 그 돈에 만약에 내가 이름을 매긴다면 갑작스럽게 그 받은 돈도 허투루 소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돈도 500만 원을 받았으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예금 통장에 넣으면 하루만 지나도 예금 이자가 붙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돈을 쉽게 소비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어떤 곳에 소비활동 또는 투자활동 또 저축활동 등을 이렇게 나눠 놓는다면 어떤 돈이라도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레임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건데, 이제 자기 프레임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시세 조사 같은 걸 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고 이제 상사가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이제 신입한테. 근데 그거는 이제 상사의 생각이고, 개떡같이 말하면 그냥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할 때에도 똑같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있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질문과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그냥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나열된 쓰레기 같은 정보들만 이제 수집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프레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밖에 들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다시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보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이제 달라져야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즉 질문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째는 가끔은 아주 높은 곳에서 바라봐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소비되는 그런 돈에 이름을 붙여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좀 바꿔서 객관적인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